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제막매가 복습하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기서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죽은 누이에 대한 정,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 다음,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19채 향가였고요. 주제는 슬픔의 종교적 극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고려가요로 넘어갑니다. 고려가요 가시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가시리는요,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평민들 사이에서 부르던 유행가가 궁중에서 불림으로써 기록까지 이어졌던 그런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행가였기 때문에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시리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시리부터는요, 우리 민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리듬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리듬에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시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믿기지 않아서 되묻는 그런 느낌이 나시죠? 여기서요, 나난을 좀 볼게요. 이 나난은요, 해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약간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은 가시렵니까?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뭘까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뭘까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요, 갑자기 위증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증질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평성대라는 게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네. 약간 임금님 앞에서 이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뭐라고 보냐면요. 이 고려가요가 궁중에 들어와서 불리면서요. 후렴구가 첨가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후렴구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요.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궁중에서 불리었던 노래다. 그래서 후렴구가 아마 첨가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어때요?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버리고 가시렵니까? 쓰지 않을게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기인데요. 이 기 부분에서는 그냥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고 약간 슬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승. 우리가 4개로 할 때는 기승, 정결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승에서는요. 어때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완전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망의 고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 고조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맺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잡아두고 싶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잡아두고 싶지만 약간 서운하면 아니오실까 두렵습니다 인데요. 이 서운한 거는요. 너 왜 그래 이러고 서운한 게 아니라 약간 기분 나빠지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잡아두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잡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전통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고 보셔야 해요.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좀 소극적이고 남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주로 있었던 인식인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잡아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전이죠. 잡아두고 싶지만 절제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서러운 님을 보냅니다.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자, 그냥 보내면서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회 소망. 네,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형식적인 부분을 좀 볼 거라고요. 첫 줄에 보시면 가시리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전통 민요에서 주로 채택하는 그런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수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나난 글자 수를 볼게요.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 2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리고 가시리 있고도 마찬가지죠. 3, 2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것도 세 단위로 끊어 읽는다는 겁니다. 끊어 읽는 단위로 리듬감을 살리는 거를 음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3음보를 채택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나라 고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AABA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리 한 다음에 버리고 가시리 이런 겁니다. 청산별곡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청산별곡에서도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AABA 구조도 채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향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연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분연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배운 가시리는 사실 해석은 어렵지 않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가시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분연체였어요. 총 4연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시렵니까 한 다음에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최고 쪽으로 갔다가 절제와 체념을 하고요.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33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3음보로 끊어읽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ABA 구조다라고 형식적 특징을 봤었고요. 궁중에서 첨가된 것으로 예상되는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따로 해석은 하지 않지만 앞에 이별과 관련된 내용과 좀 다른 후렴구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고요. 그냥 보내버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소극적 여성상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